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22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6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을 지금 체크해 드릴 텐데 지금 종목보다 요게 훨씬 중요한 사항일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증시 상황은 굉장히 흔들리고 큰 하락을 보이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 이유는 요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요런 내용이죠. 유럽과의 대치 내용이 나오면서 요런 기사 내용들 거의 도배되고 있는데 제가 요거 사실 오늘 장중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역시 코스피 계속해서 강하게 회복해주면서 플러스까지 만들더라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더 강하게 올라갔었고 그래서 제가 약간 공포의 요런 공포 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거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요런 그린란드를 지금 매입하려는 이런 내용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북극권에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할 지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천연 자원의 보고라고 주장하고 있죠. 요게 그 이유고, 그리고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의 효율성을 위해 그 그린란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돌발 발언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유럽 입장은 당연히 반대죠. 그린란드는 파는 매물이 아니다, 이런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주권 국가로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최근 덴마크와 그린란드에서 지금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 또 유럽 8개국 연대에서도 덴마크를 포함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공동 성명을 내고 동맹국의 영토를 사고 파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며 나토의 결속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보 강화에 대해서도 미국이 독자 행동을 보일 조짐이 있자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인근 병력을 파견하는 등 자체적인 방어 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 보복이 이 부분이 특히나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다시 한번 트럼프가 이런 관세를 매긴다. 지금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매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는 정말 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관세 보복으로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상당히 이렇게 대치 국면이 강하게 나와서 증시가 지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제 생각도 정말 짧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기존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독재 정치로 본 국민조차 사실 이런 정권에 반대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강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미국의 이런 군사적 개입이 정당성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린란드는 다릅니다. 그린란드는 동맹의 영토를 위협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동맹 역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유럽이므로 아예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베네수엘라와 이란과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실제 군사행동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대치 국면으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또 미국 여론 역시 그린란드에 대한 조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게 확실히 다른 부분이죠, 기존과는. 그리고 트럼프 역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물러설 생각이 지금 없어 보이고 합의점을 분명히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찾을지 지금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요런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기 혼란한 요런 상황이지만 모든 세계 증시가 최고점에 있다는 요런 단기 고점에서 요런 악재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증시가 흔들릴 트리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트리거가 돼서 세계 증시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내용으로 증시가 한번 크게 폭락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반복되는 이런 악재는 생각보다는 반복되었을 때 악재가 빠르게 강하게 더 적용되는 게 아니라 더 약하게 짧은 기간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혼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제가 한번 차트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의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앞두고 오늘 마이너스 마감을 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13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면, 오늘 상승했으면 과거 지금 타이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하지만 오늘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요거 제가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10분 봉이고, 그리고 요 지금 약간 세로 빗금이 있는 게 하루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추세로 봤을 때는 요 명확하게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 저점이 높아지는 요 추세 라인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탈의 모습이 있었지만, 요거는 장중에 잠깐 이탈했다가 종가상에서는 결국에는 요 추세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마무리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장중에 이렇게 크게 초반에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길래 다시 요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생각했었는데, 종가는 다시 한번 요 추세선 밖에서 마무리됐다는 게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스피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장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넥스 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0.49%로 하락 마무리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가 더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목도 간단하게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크게 하락했고, 특히나 넥스장에서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아래 꼬리도 길게 달았습니다. 이것도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장이 3시 20분에 끝나고 나서 넥스장에서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래도 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은 해주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도 약간 불안한 부분은 5일선 구간을 음봉으로 살짝 이탈한 부분이 약간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요거는 내일 미국 시장의 지수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강하게 그 흐름이 추가로 결정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5일선을 강하게 이탈했고 아래 꼬리는 동일하게 길게 달았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장중에 크게 급등했다가 마지막에 크게 흘러내렸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회복해주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 ETF인데, 로봇 관련주도 지금 최고점 라인대에서 아래 위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요거 넥스장에서 마이너스 12%까지 급락했다가 그래도 종가는 마이너스 2.7%, 방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 이슈로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나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고 요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장중에 프리장이죠. 아직 지금 시간이 대략 저녁 10시 정도 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 본장이 시작하기 전에 대략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마이너스 6.7% 정도 이렇게 나스닥 100 지수가 하락해 있습니다. 요게 프리장에서는 그 전에 거의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했다가 그나마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급락 이후에 약간 회복의 국면에 와 있다는 거, 요 부분은 분명 약간 다행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고, 이거를 얼마나 회복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일 한국 시장에도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갈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힘이 많이 응축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큰 음봉을 뽑아낸다면 요거 힘의 방향성이 생각보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하방으로 꽂힐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점을 지지해줬던 요 추세선 라인대를 지금 돌파하려는 요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요거 오늘이 나스닥 그리고 세계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가장 베스트한 모습은 지금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다 회복한 상태에서 거의 보합권 정도에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최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종가가 형성되었을 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막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분명 위험하다. 내일 한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생각보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종목보다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증시의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조정 후 상승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DLENC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DLENC 아직 바닥권 라인대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죠. 요 구간 라인대를 결국에는 45,000원대 저항을 강하게 돌파할 때 그 흐름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열린 부분 여전히 있다는 거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요런 바닥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요런 DLENC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그 흐름은 앞서 설명드렸듯 요런 세계 증시 지수 매크로가 받쳐줬을 때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최근에 많이 설명드렸죠.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요런 추세 라인들 돌파, 저항 맞았지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거래량과 수급, 장대 양봉이 나왔던 부분, 오늘 역시 장중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아래 꼬리도 동일하게 길게 달려져 있죠. 앞서 봤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그렇다면 이게 오늘 나스닥이 거의 보합권까지만 지금 맞춰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대한항공은 더 이제는 정말 단기 악재로서 하락을 끝내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요 지금 좋은 추세 안에서 그 흐름이 이제는 다시 한번 25,000원대를 돌파하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정 나왔을 때는 요거 일단은 23,000원대까지 밀리더라도 단기적으로 지지해주는 요 23,000원대 지지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SKC입니다. SKC도 마찬가지. 요거 직전 지금 11만원대 저항 돌파 직전까지 갔었다가 오늘 장이 좀 안 좋았으면서 많이 밀렸죠. 장중에는 마이너스 8%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렇게 역시나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있죠. 다음 거래일 지수가 이런 해프닝으로 끝났을 때 11만 2천원대를 넘겨준다면 역시나 이제 열려있는 부분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11만 2천원대 돌파되는 시점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락하면 다시 한번 이 하락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되겠죠. 다음은 HMM입니다. HMM도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줬죠. 장중에 6%까지 상승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21,000원대 요 저항 라인대를 한 번 더 241선과 함께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3% 상승. 요거 이제 거의 돌파 시도가 점점 나오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121선, 241선 겹쳐져 있는 가격대가 거의 21,000원에서 21,500원대인데 요 구간 라인만 한 번 더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을 때 본격적인 강한 상승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저항 돌파 구간을 꼭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다시 한번 요런 하단 박스권을 횡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요런 점들 꼭 주의해야겠죠. 다음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장대 양봉과 요 거래량이 수급이 터졌던 모습이 있었고 조정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굉장히 또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중요 지지 추세선을 지지받는 요 흐름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 3.6%까지 좋은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저점은 거의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던 요 흐름입니다. 그래도 아슬하게 지금 요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시장이 좋다면 다시 한번 크게 돌림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안 좋으면 요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나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선 꼭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설명드리고 있고 완벽하게 요 지금 매물대의 저항을 돌파했던
요 33만원, 34만원 저항 구간이 중요했고 최근에 약간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종가는 마이너스 0.58%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나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 거래일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더 흘러내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생각했던 종목 특히나 증시 하락이 마지막에 크게 나오지 않았으면 더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매매의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그 와중에도 또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었죠. 오늘 대부분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죠. 특히 넥스장에서 많이 무너지면서 그래도 빠르게 본다면 한국전력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에너지 관련 특히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그 중에 대장주 중 하나가 한국전력이 한국전력이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오늘 올라가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우진엔텍도 요거 신규 상장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탄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 드렸는데 오늘 28%까지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 내가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제가 요 구간에서 원전 ETF를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요 ETF도 거의 1,500원대에서 어느덧 거의 15,000원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ETF만 거의 50%에 가까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자 그리고 핵융합 관련주로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일진파워가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모습 요 구간에서 의미있게 상한가를 만든 상태에서 정말 끝까지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해주는 흐름 G2파워 거의 일진파워와 같이 움직이려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 10% 상승 그리고 모비스 핵융합 관련 요 구간이 중요 포인트였는데 정말 공포의 구간까지 단기간 눌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네요. 거의 단기 2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츠론 엑스텍 이것도 핵융합 그리고 방산 우주 같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마의 신규 상장주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추세 최근에 회복 요 횡보했던 구간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도 요것도 원자력 관련주로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인데 오늘 고점 라인 터치하고 다시 한번 종가는 그래도 5.7% 좋은 상승 마무리해주는 모습 그리고 우주 관련주가 오늘 좋았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오늘 22%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윗꼬리가 살짝 달렸네요. 오늘 마지막에 장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버 프로도 요거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급락 이후에도 오늘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줬고 HVM 거의 차트 비슷하죠. 단기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급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AP위성도 상승합니다. 요거 계속 우주 관련주로서 과거의 대장주였었는데 약간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탄력받아서 올라가주는 모습 그리고 제노코 우주 관련 오늘 8% 상승 스피어 마찬가지죠. 오늘 7% 상승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 있고 RF 시스템즈 역시나 신고가 돌파 오늘 9.2% 상승 현대무벡스 로봇 관련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계속 볼 수 있겠죠. 현대무벡스 11% 시메스 8% 상승 두산 로보틱스 5% 상승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T로보틱스도 3% 상승 KR 시스템 3% 상승 SBB테크 7% 상승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아직 꺾이지 않고 굉장히 좋은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사실 대부분 좋았는데 요게 넥스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해냈고 그 중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대장주로서 오늘 5% 상승했네요. 거의 역사적 고점까지 가까이
왔다가 약간 윗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최근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AI에 대한 주목도가 특히나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강한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런 구간 매물대 돌파되는 시점 긍정적으로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CMG제약 이것도 요 바닥권 라인 때 한번 돌파되는 시점이 이제 추세 돌림의 흐름으로서 주목해야 될 부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등했고 종가는 6% 상승 마무리해주는 모습, 그리고 삼성생명도 계속해서 신고가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요 박스권 라인 때 슬금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금융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처음에 약간 조금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매크로적인 흐름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렸는데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두 번째로 종목적인 측면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